혹시 성공한 창업가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아마 스티브 브랭크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바로 그 혁신의 대가가 직접 밝히는 성공한 창업가의 진짜 모습, 그 놀라운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와, 이거 보세요. 시작부터 정말 세죠? 보통 성공한 창업가 하면 떠오르는 그런 멋진 이미지랑은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잖아요. 스티브 블랭크는 바로 이 한마디로 우리가 가진 환상을 그냥 깨부숴 버리는 겁니다. 아니, 보통 이런 환경은 뭐랄까 핸디캡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창업에서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내용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네, 바로 여기서부터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은 불행해, 저건 단점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요. 사실은 그게 최고의 기업가를 만들어내는 뭐랄까? 지옥의 훈련소 같은 거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스티브 블랭크가 말하는 핵심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혼돈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생존에 필요 없는 건 다 무시하고 오직 살아남는 데 필요한 것, 바로 그거 하나에만 집중해야 하죠. 이런 능력이 그냥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초기에 그 정신없고 막막한 상황이 있잖아요. 남들은 패닉에 빠지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오히려 자기 집 안방처럼 편안한 거죠. 익숙한 놀이터랄까요? 자, 이 비교를 한번 보세요. 이건 스티브 블랭크 본인의 경험담인데 이걸 보면 진짜 확 와닿습니다. 그가 전쟁터에 있다가 실리콘밸리에 왔을 때 주변 동료들이 그랬대요. 아니, 스타트업 너무 위험하지 않아? 잘못하면 직장 잃잖아. 그 말을 듣고 블랭크는 속으로 웃었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위험이라는 건 말 그대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고작 직장을 잃는 게 위험하다니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애초에 위험을 받아들이는 기준선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야말로 불공정한 이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스티브 블랭크 혼자만의 생각도 아니었어요. 여기 인용된 캐서린 굴드라는 VC를 보세요. 이분은 아예 이런 상처나 결핍이 있는 창업자만 골라서 투자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이 투자자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세상에 내가 누군지 보여주겠다고 일을 가는 사람,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요. 이성적인 계산을 넘어서 진짜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일하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야기가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창업가 인생의 가장 큰 아이러니, 가장 큰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뭐냐 하면 초기에 회사를 살렸던 바로 그 엄청난 강점이 이제는 반대로 회사를 망가뜨리는 최악의 약점이 되어버리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한번 단계별로 살펴볼까요? 처음에는 혼돈과 불확실성, 이건 완전 창업자의 동무대죠. 맨 땅에 헤딩하면서 어떻게든 길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우리 제품을 원하는 시장을 찾고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구나 하는 성공 공식을 발견해요. 그럼 이제 게임의 규칙이 바뀌는 겁니다. 안정적인 시스템, 예측 가능한 프로세스가 필요해지죠. 바로 이때 창업자의 뼛속 깊이 새겨진 그 혼돈을 사랑하는 본능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직 전체를 흔드는 바이러스처럼요. 스티브 블랭크가 이 현상을 진짜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데요. 자기 회사에 스스로 수류탄을 던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창업자들은 안정을 못 견디는 겁니다. 평화로우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제일 잘하는 그 익숙한 혼돈의 판을 다시 깔려고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조직에 일부러 문제를 툭 던져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파괴하는 행동이나 마찬가지죠. 아니, 그럼 이런 창업자는 그냥 평생 작은 회사만 해야 하는 걸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스티브 블랭크는 바로 스티브 잡스에게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애플로 돌아온 잡스는 여전히 보통 사람은 아니었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옆에 팀 쿡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블랭크는 이걸 임피던스 매칭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번역기 같은 거예요. 잡스의 그 번뜩이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팀 쿡이 현실에서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착착 바꿔준 거죠. 이 광기와 현실을 연결해주는 완벽한 파트너, 그게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창업가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그럼 이제 그들이 쓰는 무기, 즉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린 스타트업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린 스타트업에 대해서 정말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린 스타트업이 고객들한테 뭐가 필요하세요? 저희가 만들어 드릴게요 하고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스티브 벌랭크는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린 스타트업의 진짜 목적은 그 반대예요. 창업가 머릿속에 있는 아주 강력한, 남들이 보기엔 좀 미친 것 같은 그런 비전 있잖아요? 바로 그 굳은 믿음을 세상에 딱 꺼내놓고 이게 진짜 먹히는지 테스트하는 도구입니다. 내 생각이 세상을 바꿀 진실인지 아니면 그냥 나 혼자만의 착각인지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과정. 그게 바로 린 스타트업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테스트 방식도 시장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여기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미 경쟁자들이 있는 시장에 들어간다? 그럼 쉽죠. 그냥 이거보다 더 좋은 거, 더 싼 거 원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런데 아예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 이때는 질문 자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거 살래요?가 아니에요. 먼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루를 어떻게 보내세요? 라고 물어보면서 고객의 삶을 깊숙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 제품이 당신의 삶을 이렇게 바꿔줄 겁니다. 라는 가설을 하나씩 증명해 나가야 하는 거죠. 접근법이 완전히 다른 게임인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 결국 창업은 저런 특별한 배경을 가진 타고난 소수만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럼 우리는 그냥 그런 영웅이 나타나기만 손 놓고 기다려야 할까요? 스티브 블랭크는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창업가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판을 훨씬 더 크게 키워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티브 블랭크가 여기서 드는 비유가 바로 예술과 스포츠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화가나 운동선수를 보고 저 사람은 그냥 타고났어 하고 끝나나요? 아니죠. 어릴 때부터 재능 있는 아이들을 빨리 찾아내서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마음껏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다 만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술교육, 스포츠 교육에 들어가는 노력이나 자원에 비하면 기업가정신 교육은 거의 존재감이 없는 수준이죠. 이 엄청난 차이,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기업가정신 교육이라는 게 동네에서 레모네이드 장사 한번 해보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훨씬 더 본질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10살짜리 아이한테도 이걸 만들면 사람들이 진짜 좋아할까? 진짜 필요로 할까? 즉, 제품 시장 적합성이라는 핵심 개념을 아주 쉽게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너도 세상을 바꿀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의사, 변호사처럼 창업가라는 직업도 정말 멋지고 중요한 일이라는 걸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켈란젤로를 키우고 세계적인 운동선수를 키워냈던 것처럼 그렇게 체계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가르친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 어딘가에 숨어있을 아직 발견되지 않은 제2, 제3의 스티브 잡스가 과연 얼마나 많이 세상에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